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또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 주간 리뷰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함에 따라 군도 국내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적용해 휴가와 외출, 외박 등 지침을 완화했는데요. 지난 1일부터 적용한 국내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방침은 휴가는 계속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통제했던 외출은 평일 외출만 우선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장병만 가능했던 면회가 미접종 장병도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면회객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면회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외박은 향후 위험도 평가를 거쳐 허용 여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잠들었던 군악 공연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육군 8기동 사단에서 베란다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장병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오뚜기 베란다 콘서트. 육군 8기동사단 군악대가 지난 9월 27일부터 모두 26번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장병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베란다와 생활관 창문, 그리고 야외에서 콘서트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장병 사연 소개 및 장기자랑까지 다채롭게 꾸며진 콘서트. 특히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언택트 관람까지 가능하도록 준비해 현장에 모두 모이기 어려운 장병들을 배려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크부대 19진 환송식이 8일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렸습니다. 소영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아크 부대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한 뒤 무사히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크 부대 19진은 10일 인천공항을 출국해 내년 7월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군사 외교작전을 수행합니다. 아크 부대 19진은 입소 전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입소 후에도 하루 2번 체온 측정을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파병 장병들은 9개월간 아랍에미리트 특수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요소수 재고분을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우선 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는 현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재고분 중 일부 물량을 대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상환받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으로 부대 운영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간 리뷰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주 주제는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입니다. 자세한 얘기 배석원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배 기자 먼저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 올해로 벌써 세 번째를 맡고 있다고요? 네,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메타버스 전시관은 다음 달 31일까지여서 관람하실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긴데요. 올해로 3회째인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범정부가 혁신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이 메타버스 전시관까지 있는 거 보니까 좀 되게 색다른 것 같은데 올해 행사 어떻게 진행이 됐죠?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렸고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비대면 공간인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더 행사가 길게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메타버스 전시관도 운영을 했는데요. 기간도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오프라인 행사는 지난 11월 3일에 개막해서 6일까지로 종료가 됐고요. 온라인 행사는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메타버스는 다음 달 31일까지 전시 기간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가 다소 좀 축소되긴 했지만 이 온라인 전시관들이 색다른 시도를 해서 좀 주목을 끌었죠. 네, 맞습니다.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전시관이 좀 더 길게 운영이 되기도 했고 또 메타버스 전시관은 올해 처음 시도된 방식이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6개 기관이 70여 개의 혁신 우수 사례를 선보였습니다.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총 4개의 주제관이 마련돼 다양한 사례들을 선보였습니다. 네, 이 온라인과 메타버스 각각의 이제 주제관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주제관들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다뤘습니까? 네, 총 4개의 주제인데요. 먼저 안전한 한국이라는 주제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진단 시약 긴급 사용 승인, 학교 밖 청소년의 창업 지원, 스타트업 업체인 샌드박스 등을 선보였습니다. 함께하는 한국이라는 주제에서는 혁신 조달, 국민 참여 예산제도, 디지털 배움터 등이 소개됐고요. 편리한 한국 주제에서는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보조금 24, 국민비서 굿비, 모바일 연말정산, 인공지능 주치 등이 소개됐습니다. 마지막 4번째 주제인 혁신 방방곡곡에서는 아이맘 택시, 경남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광주형 일자리 등이 선보여졌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활용해 전시를 관람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직접 체험을 하며 볼 수 있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 사실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메타버스 아직 좀 생소하거든요. 배 기자 직접 이렇게 메타버스 체험을 해보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접속을 해봤는데요.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혁신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가상세계에 입장을 하면 캐릭터 설정창이 가장 먼저 관람객을 반깁니다. 그리고 머리 모양부터 피부색, 의상 등을 정한 뒤에 접속하면 실제 박람회장을 연상케 하는 로비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게임을 하듯 키보드 방향키로 움직이고 가상세계에 마련된 전시관을 직접 돌아다니다가 관심이 가는 전시관을 클릭하면 관련 정보와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국방부관으로 제일 먼저 둘러봤습니다. 네, 그래요. 국방부관 가봤으니까 배 기자가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하는 부스로 입장을 하면 화면 우측에 부스 정보와 리플릿 보기, 상담 신청 같은 상세 안내 배너가 뜹니다. 여기서 화면 중앙에 있는 아이콘에 서서 제 아바타를 정렬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360도 VR 체험, 영상 시청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국방부가 출품한 혁신과제 3개 중 1개입니다.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비군 훈련체계 비포, 애프터의 모습도 카드 뉴스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카드 뉴스로 간결하게 정리가 돼 있죠. 내용을 보시면 전국에 산재된 노후화된 재래식 훈련장이 과학화된 훈련 장비를 도입해 달라졌고요. 웹사이트 접속도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예비군 종이 소집 통지서를 모바일 소집 통지서로 바꾼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진짜 무슨 게임하는 것 같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전시관을 체험해봤는데 배 기자는 다른 주제관도 좀 둘러봤나요? 네, 저는 일단 메타버스 공간이 생생하게 실제처럼 구현이 돼서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네. 또 관람객들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돌아다니다가 전시 관련 리플릿 자료의 PDF 파일을 문의하고 또 관계자와 실시간으로 채팅을 통해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도 달 수 있어서 참여장으로도 재미도 더해질 수 있었습니다. 박람회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으로 유익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메타버스 영상을 소개하면서 잠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국방부가 이번에 선보인 혁신 과제들 또 마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잠시 소개가 됐었죠. 국방부는 이번 박람회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한 과학화 예비군 교육훈련과 모바일 송달체계로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편의성을 높인 성과들을 소개했습니다. 국방부가 출품한 영상은 총 3개인데요. 먼저 심층 톡톡 과학화 예비군 훈련 담당자 나와주세요라는 영상을 통해서는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구축과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목적과 운영 방식, 계획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3분 만에 살펴보는 예비군 훈련장 소개 영상에서는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훈련장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모습을 VR 영상으로 구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관람자는 VR 영상 모의사격, 시가전 같은 훈련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영상인 좌충우돌 엠프렌즈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체험에서는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인 엠프렌즈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직접 찾아가 훈련에 참가하는 현장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상 3개가 소개가 됐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국방부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혁신 과제들이 모두 33개나 된다고요? 맞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정부 혁신 추진 방향인 국민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확대,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라 총 34개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예비군 교육 훈련의 성과와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구축과 스마트 행정 서비스 개선 성과를 이번 혁신 박람회에 전시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 군의 이런 과학화, 현대화 사업은 이 국방부가 계속 중점을 둬서 좀 진행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은 2018년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해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하고 가상현실에 기반을 둔 영상 모의사격 같은 과학화 예비군 훈련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은 2024년까지 40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이 뭐 사실 정부가 이런 행사들을 계속 마련하는 게 국민과 이런 혁신 성과들을 좀 공유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만든 거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는 현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국제적인 조사 결과도 우리 정부의 이런 성과들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37개 회원국 중 20위로 2019년 조사와 비교해 2단계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정부 신뢰도도 45%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는데요. 지난해 OECD에서 첫 실시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도 한국은 종합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게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자, 이런 박람회에서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사례 말고도 또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다고요? 네, 실패 극복 경험 등을 공유하는 실패 박람회 전시관, 민간 기업과 정부의 협업 사례를 모은 혁신 기업관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또 MZ세대의 토크 콘서트 등 젊은 층과 혁신 전문가의 만남의 장도 마련돼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실패 박람회 전시가 좀 특이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기 위한 혁신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이번에 나왔다고 하던데 이것도 좀 보셨나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해 초 도입된 RT-PCR 진단 키트는 코로나19의 검사 시간을 크게 단축했습니다. PCR 진단 키트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로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현장에 도입됐는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던 제품의 승인 과정을 감안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정부 부처들이 위기 상황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응한 경우죠. 이 외에도 최소 잔여형 LSD 주사기의 신속 도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문자 발송 등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나온 정부 혁신 사례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부처들도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낸 아이디어들 이 중에서도 좀 획기적인 게 많았다고요? 네, 예를 들면 매일 먹고 쓰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청원을 받고 검사를 추진해 그 결과를 안내하는 국민 청원 안전검사제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까지 인공 눈물과 단백질 보충제, 기저귀, 어린이용 물티슈 등 모두 12건의 검사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모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경우입니다. 네. 또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면서 소비가 증가한 아이스팩 재사용을 추진해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혁신 사례는 세척한 아이스팩을 소상공인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윤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이 영상에서 봤듯이 이번 주는 천안함 진수식에 다녀오셨어요? 네, 천안함 진수식이 거행된 울산 현대중공업에 다녀왔습니다. 네. 먼저 육하 원칙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누가입니다. 방위사업청과 해군, 현대중공업이 주관을 했고요. 지난 11월 9일에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신형 호위함 7번함 천안함 진수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천안함 사륙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조국 수호 의지를 이어받아서 각고의 노력 끝에 11년 만에 서해 바다를 수호할 신형 호위함 천안함이 건조가 됐습니다. 네, 직접 취재를 해보셨는데 진수식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힘찬 박수와 함께 축하를 나누는 분위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건하고 엄숙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네. 11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난 결코 잊을 수 없는 천안함 사륙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형 호위함 천안함이 부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 국방부 장관도 축사에서 천안함이 국가 해양력의 핵심으로 당당하게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더욱 강해진 천안함이 국민들의 축복 속에서 자랑스러운 해군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천안함에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온 선배 전우들의 호국 정신과 용맹한 기상이 느껴집니다.
해군 장병 여러분,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철저한 전투 준비와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우리 바다를 더욱 튼튼하게 지켜주길 바랍니다. 네, 이 해군 관습에 따라서 또 진수줄을 자르는 게 또 이렇게 좀 백미 아니겠습니까? 이건 올해 이번 천안함 진수식에선 누가 절단을 했죠? 네, 주빈인 서우 국방부 장관의 부인인 손소진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을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끊듯이 새로 건조한 함정에 힘찬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가 담겼는데요. 오색 테이프를 잘라서 샴페인을 선체에 부딪혀 깨뜨리는 의식도 이어지면서 안전항해를 기원했습니다. 특히 안전항해 기원 의식에는 천안함 사륙용사 중 한 분인 고 김태석 원사의 자녀로 해군 군 장학생에 선발돼서 해군의 길을 걷게 되는 김혜나 씨가 함께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렇군요. 의미도 있고 좀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된 이 진수식. 이런 가운데 이제 천안함이 그 위용을 드러냈는데요. 그럼 신형 호위함으로 재탄생한 이 천안함의 재원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천안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건조가 됐습니다. 천안함은 2,800톤급 대구급 호위함으로 길이는 122m, 폭은 14m, 높이는 35m 크기입니다. 무장은 5인치 함포와 함대함 유도탄, 전술함 대지 유도탄, 근접 방어 무기 체계 등을 갖췄고요. 해상 작전 헬기 한 대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안함은 과거 천안함에 비해서 대잠 능력을 크게 강화한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선체 고정 음탐기는 물론이고 과거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선 배열 음탐기를 장착해서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이 해양수 임무에 투입이 되는 거죠? 네, 천안함은 시운전 평가를 거쳐서 2023년 해군에 공식 인도되고요.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친 뒤에 해군 2함대의 주력 함정으로 NLL 수호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서해로 가는군요. 유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원픽은 홍상어입니다. 왜 홍상어죠? 네, 이번 신형 호위함 천안함이 과거 천안함보다 한층 더 강력한 대잠 능력을 갖춘 이유가 바로 그 홍상어를 장착했기 때문입니다. 네. 홍상어는 멀리 떨어진 적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상함에서 수직 발사되는 경어뢰가 탑재된 장거리 대잠 유도 무기 체계입니다. 홍상어를 탑재 운용하는 수직 발사 체계에 적용된 발사 화염 처리 기술은 국내에서 독자 개발이 됐는데요. 이처럼 첨단 기술을 반영한 덕분에 천안함은 구축함보다 크기는 작지만 전투력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 NLL을 수호하는 해군 2함대의 최신의 함정으로 앞으로 빛나는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내자는 뭘까요? 네, 개인적으로 서울 국방부 장관이 축사에서 한 말씀 중에서 천안함 사륙용사 영웅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천안함의 부활로 지켜졌다는 대목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약속을 내자로 뽑아봤고요. 11년 전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다 장렬히 산화한 천안함 사륙용사와 전우를 구조하다 순직한 고 한주호 준이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추모하면서 앞으로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철저한 전투 준비와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바다를 더욱 튼튼하게 지켜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디지털과 그린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인데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포용적인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혁신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우리 사회의 밑바탕을 이루는 빛과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국방매거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